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 청취자분이며 이 채널을 즐겨 듣는 청취자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다양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고, 저 또한 상상치 못한 배신을 경험한 적이 있어서 더욱 그렇게 느껴지네요. 이제부터 지금까지 겪었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높이 평가해주던 착하고 순진한 여성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도 마찬가지였고, 누구든 저를 알면 너무나 착하고 순수해서 남을 믿기 쉽다고 말했었죠. 그러나 사실은 겉보기와는 다르게 속으로는 여러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화를 내지 않았지만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분노할 때는 빠르게 거절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먼저 제 어릴 적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친할머니, 엄마, 아빠, 남동생과 5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친정엄마는 정말로 저보다 착하고 순수한 분이셨습니다. 너무나 순수해서 때때로 동네 아줌마들의 무시를 당하기도 했을 정도였습니다. 이제 돌아보니 그 정도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빠의 성격과 완전히 반대였으며 친할머니는 성격이 튀어나왔지만 함께 살아야 했습니다. 다른 여성들이라면 벌써 도망쳐 나간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친정엄마는 가족을 위해 언제나 희생해 주셨고 오늘 날짜도 참 보고 싶어졌습니다. 친정엄마의 성격은 가족에 대한 조심스러운 연재로 끝날 것 같습니다. 마음을 조용히 간직하고 참아냈어요. 집안에서는 엄마가 항상 남편인 아빠를 존경해 주셨어요. 때로는 말도 안 되는 말들을 듣고도 표정 한 점 없이 참아주시곤 했죠. 혹시나 해서 물어봤을 때 아무 일 없다고 일관하게 대답해 주시는 모습이 그렇게 안도감을 주셨어요. 제가 어릴 적부터 제대로 된 부모와의 소통이 없었던 탓에 어른이 되고 나서도 마음을 열어 이야기를 나눌 수 없었어요. 엄마는 항상 가만히 참고 계신 모습에서 저에게는 무궁무진한 감사함이 느껴졌죠. 여러모로 편집기와 밥차기에 노동을 같이 하면서 저를 바꿔 가다듬고 이 밥을 살리는 생각이었어요. 아무리 힘든 날도 있었지만 언제나 저에게 아껴줌으로써 체력과 정신을 구제했죠. 엄마의 사랑은 형제들과 저에게 양분되어 기억에 남는 것이 더 인상 깊게 다가왔어요. 어떤 말로도 나타내기 어려운 순수하고 진심 있는 마음속의 사랑은 제게 더 크게 와닿았죠. 엄마 나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에게 끝없는 희망과 따스한 위안을 주는 존재였어요. 마음 한곳 같이 공모에 묵인할 것을 알고 있었기에 엄마를 너무나 애틋하게 생각하고 존경했죠. 함께 살아왔던 만큼 늘 그 추억 속에서 엄마의 따뜻하고 일그어진 모습이 생생히 그려지곤 했어요. 마지막까지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싶었지만 그 자비는 결코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루가 멀다면 숫드락 기분 손기경우 기다린 것 같았어요. 네, 그렇군요. 그러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이므로 이에 대한 번역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기 몸이 아팠기 때문에 오줌 기저귀를 갈아주었는데도 막말을 했던 사람이었다. 할머니는 항상 머릿속에 아버지 같은 혼술로 엄마를 멍청하다고 생각했다. 엄마가 쟤를 임신해서 결혼해야 했기 때문에 아빠는 더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었지만 그럴 수 없게 되어서 그러지 못했다고 생각했다. 할머니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했었고 저와 남동생은 외울 정도로 많이 들었다. 정말 멍청한 것이 임신만 하지 않았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매우 속으로 생각하고 싶었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 이런 사람이 타임이라는 것을 알면 합의인 것 같이 찬란한 남자가 어떻게 폐 속에 아이를 만들 수 있을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빠와 어머님도 저를 좋아하셨어요. 저만 따라다닌 게 아니에요. 어머님은 내가 활발하지 않고 멍청하니까 불쌍해서 같이 있어 준 거겠지요. 네 부모가 다 죽고 혼자 그런 생활하고 있으니 우리 적당한 열약한 아들이 걔가 나보다 더 좋아함은 공상해서 그랬겠죠. 그때 미안한 나머지 너와 비슷한 얘들에게는 그랬었거든. 어느 할머니는 말씀을 엄마한테 미련하게 말씀해서 나에게 많이 다가왔어. 그 덕분에 나와 동생은 할머니의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외웠어. 어릴 적에는 그냥 모든 할머니들이 그랬나 보다 했었지만
점점 나이를 먹을수록 다른 집의 할머니들과 비교가 되더군. 나는 친구 중 한 친구에게 물었어. 네 할머니는 어때? 응, 뭐가 어때? 뭘 묻는 거야? 아냐, 그냥 어때? 너희 할머니도 엄마한테 이상한 말하고 욕하고 그런 거야? 뭐라고? 이상한 말을 왜? 할머니가 엄마랑 붙어서 오후에 8시에 올라와 주셔서 오히려 밥도 다 해주시고 빨래도 하시는데? 아, 그래? 근데 왜 우리 할머니는? 막 욕하고 이상한 말 하시고 그러면? 정말.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냥 TV에서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렇구나. 맞아, 할머니는 다 그런 것 같아. 저도 크레를 가만히 쉬던 쓰세요. 나한테 맨날 강화, 치라고 부르시면 서 얼마나 잘 챙겨주신다고? 너도 다음에 우리 집에 놀러와. 우리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단식 먹자 친구는 나와는 정반대의 할머니를 가지고 있었어. 그러한 상황에 대해 한참 동안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할머니들과 비교되어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 할머니만 이러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우리 할머니가 진짜 할머니인지 의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매우 친절하고 할머니는 참으로 따뜻했습니다. 저와 동생은 같이 성장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서로 다투기보다는 똘똘 뭉쳐서 아빠와 할머니를 존중했습니다. 나중에는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자고 계획도 세웠습니다. 아마도 우리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착하고 아름답다. 왜 이렇게 안타깝게 살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엄마에게 다 해야지. 나는 엄마가 부업을 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시고 세탁을 하시고 청소를 하시고 밥을 차리시고 설거지도 모두 다 아시니까 우리가 최대한 엄마를 돕는 것이 좋겠어요. 너도 이 식사를 한 뒤에는 최대한 많이 설거지를 도와드릴 테니 너도 좀 청소를 많이 도와주세요. 네, 그래요, 엄마. 이해했어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저와 동생은 엄마를 위해서 최대한 집안일을 도와야겠어요. 아직 서투르고 미숙한 점이 많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할머니는 그것마저 마음에 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좋아해 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어설프게 집안일을 도와드려서 실수하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으셨죠. 한 번은 설거지를 도울 때 그릇을 깨뜨린 적도 있어요. 엄마는 가족들의 신발을 화장실에서 세탁하신 채 일을 하시고 계셨는데 채크러 큰 소리가 들리며 그릇이 떨어져 깨지고 말았어요. 그 순간 너무 놀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할머니가 고함을 지르셨어요. 아이고 아이고, 왜 이리 난리냐, 라며. 왜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는 데 있는데 왜 거기서 그러는지, 라고요? 할머니, 제가 엄마가 힘들어 하시지 않도록 도와드리려고 그랬어요. 이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더 망가지는 거잖아. 자식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도와주는 게 사람들이 다 하는 속설일 뿐이야. 하기 싫어서 냉소를 부리는 것처럼 보이는 자신의 자녀를 보며 상황을 좀 생각해보라고 하지. 그릇이 깨질 경우 집안에 불운이 올 것이라고 하는 속설 뒤에는 집안이 잘 돌아가도록 하는 의도가 있다고 해봐. 너무 멍잔하게 그냥 바라만 보지 마. 당장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할머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할머니, 찬사를 인정해 주시다니 너도 알겠지? 딸에게 그릇을 바로 치워달라고 하고 나서 정말 친절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강하고 치켜드시는 할머니 모습에 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노력했지만 어쩌다 보니 할머니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게 되었죠. 할머니 소리를 듣고 나서 엄마가 화장실에서 나와서 그릇을 치워주셨습니다. 엄마는 제가 다치지 않게 제일 먼 곳으로 물어뜯도록 해주시며 손으로 무릎을 꿇고 깨진 그릇을 담아버리고 걸레질까지 깨끗이 해주셨어요. 마음이 속상해지고 두려워지는 마음도 있었지만 방 안에 들어가서 울고 있던 때 엄마가 깨진 그릇을 치운 후 나에게 다가와 안아주시면서 이렇게 말해주셨죠. 딸 다치지 않았잖아.
괜찮아, 괜찮아. 엄마는 내 마음을 다 알아. 고마워, 미안해 엄마. 난 엄마를 돕고 싶었는데 오히려 엄마를 더 힘들게 만들었나 봐. 우리 할머니랑 따로 살고 싶은데 할머니가 너무 무서워. 엄마도 할머니 덕분에 힘들어하고 그래? 우리 할머니와 따로 살자. 할머니가 너무 무서워요. 엄마가 할머니 좋아하시니까? 나 엄마한테 이상한 소리하고 아빠랑 싸웠었지. 할머니 싫어. 그런 소리 하지 말아야 해. 너무 속상해. 할머니랑 살기 싫어. 엄마는 나를 지켜줘. 괜찮다고 다 참으면서 너무 답답하고 서운해.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알게 되었어. 엄마는 항상 우리를 위해서 그러셨다고. 할머니와 아빠 싫어하면서 따로 살 수 있을까요? 저희 동생은 아빠 없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그로 인해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우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셨어요. 우리는 엄마를 닮아서 착하고 순한 성격을 가졌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났어요. 제 모습을 보고 바보 같다고 놀리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그런 말은 무시했습니다. 우리 동생도 평화주의자로 유명했어요. 학교에서도 성적이 꽤 괜찮았고 항상 좋은 평가를 받았죠. 우리는 엄마를 도와가며 학창시절을 보냈고 아빠의 부재를 이겨내며 함께 노력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했다. 키가 크고 여의 파데를 바르고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아빠가 다른 여성을 만났다. 집에서만 있는 엄마는 항상 가혹한 일상에 몸을 던져 메이크업 없는 채로 얼굴을 숨긴 채 살아왔다. 아빠는 자신의 외모에 관심을 가지며 항상 세련된 옷을 입었는데 그것이 다른 여성을 만났기 때문이 아닌지 생각해봤다. 이 사실이 드러난 후 엄마는 절망에 울부짖음을 했다. 그것은 그녀가 평소에는 감추는 것을 많이 힘든 일이었다. 아빠에게 매달리며 우는 엄마는 뭐라고 말했다. 왜 그래? 당신은 우리 아이들을 버리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뭐가 잘못했죠? 나는 열심히 아이들을 키웠는데. 그러나 할머니는 엄마를 말렸다. 정신 차려. 너무 화를 내지 마라. 당신은 왜 이러고 있어? 하지만 할머니는 채찍을 들고 아빠를 향해 달렸다. 여우 같은 마누라하고는 살아도 곰 같은 마누라는 못 데리고 산다더니 아주 딴 미련 곰탱이 꿈만 아주. 이러면서 직어놔라. 네가 치비사와 얼마나 그 집 꼴로 하고 있었으면 애비가 이러거냐? 남편은 자고로 여자 하긴 다름이라는데 네가 이렇게 참 승떨고 있으니까 어느 남자가 좋아겠어. 어머님, 왜 그러세요? 그거 다 뿐 말씀이에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아니, 그렇잖냐. 남자들이 괜히 바람을 피우냐 괜히 다른 여자를 만나 다 이유가 있으니까 만나는 거지. 그걸 네가 사전에 막아야지. 그게 집에서 여자가 할 노릇 아니더냐. 너 도청신 똑바로 차려라. 할머니는 그렇게 엄마를 아빠에게서 떼어내졌고 울부짖고 있던 엄마를 놔두고 아빠와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밖에서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날 있었던 일로 저는 할머니와 아빠에게 아주 큰 실망을 했죠. 그리고 오로지 엄마를 어떻게 해서든 꼭 행복하게 해드려야겠다는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아빠와 할머니의 얼굴이 보기도 싫어 일부러 밥도 잘 먹지 않고 방 한쪽 구석에 틀어박혀 잘 나오지 않았어요. 차라리 부모님이 이혼이라도 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는 또 다시 아빠와 할머니에게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돌아왔고 저와 남동생에게 무엇이 오해가 있어서 착각을 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점화 셈이나 아빠 미워하면 안 돼요. 알았죠? 어머니께서 뭔가를 잘못 알아서 그런 것 같아서 알겠어요. 어머니가 왜 그렇게 착각하셨는지 정확하게 다 알게 된 건 아닌데 맞아요. 어머니가 잘못 이해한 거였어요. 이제 상황이 해결돼서 너희들도 그때 있던 일이구나. 어머니는 지금 특별히 무슨 일 없이 계셔서 괜찮아 알겠어요. 저는 정말로 납득하기 어려웠지만 어머니 말은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믿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해요. 마음속으로는 2분 후에 전부 풀렸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그런 상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길 소망했었죠. 어머니 역시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셨기에 우리를 안심시키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가게 됐어요. 공부를 많이 잘하지는 못했지만 지방에 있는 4년제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어요. 연애나 술 마시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대학 생활 내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친한 친구들과 가끔 밥 먹고 수다 떠는 정도만 했고 그 외에는 큰 일을 안 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집 상황이 안 좋아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해서 생활비와 학비를 마련해야 했고 다른 곳을 보지 못할 정도로 바빴어요. 할머니가 많이 아파서 누워 계시는데 약값과 병원비까지 돈이 많이 필요했거든요. 학교 공부에 주중 알바 주말 알바 2탕씩 뛰면서 열심히 일을 하며 대학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학비가 모자라 휴학을 한 상태로 2년 동안은 정말 열심히 일만 한 적도 있었죠. 그렇게 늦깎이 대학생이 되어 졸업반이 되었을 때 알바에 지쳐 몸이 너무 피곤해 한 번 쓰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밥 먹을 시간도 없이 학교와 일을 병행하다가 결국 병이 나고 말았지요. 근데 그때 저를 도와준 사람이 있었어요. 함께 일하는 차가운 남자였는데 내게 도움을 주었어요. 나는 쓰러지자 그가 나를 도와 병원까지 데려갔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깨어나니 그 남자의 얼굴을 보고 화들짝 놀랐어요. 괜찮아요? 라고 물으니 그는 네, 갑자기 쓰러지셔서 걱정되어서요고 말했죠. 나는 이런 놈에게 어떻게 갚아야 할지 고민했어요. 감사합니다. 맛있는 것 대접할게요 라고 말하니 그는 감사한다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서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몸도 잘 되어 있고 주술이 좋아요. 조금 차가운 것 같았던 그 남자는 제가 식사를 제공한다는 말도 거절하여 병원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 남자는 한눈에 보기에 상당히 비싼 브랜드의 옷을 입고 다니면서 재미로 일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절실함도 없고 돈에 대한 집착도 없었고 항상 손에 비싼 커피 브랜드를 들고 다니며 누구에게나 친한 척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그 사람이 나를 병원까지 데려다 준다는 사실에 너무나 고마웠지만 동시에 의아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제 성격상 누구에게 신세지는 것을 싫어하는데 그 남자에게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고민이 들었습니다. 여러 생각을 해보고 그 결론에 이르러 그 남자에게 도시락을 싸주기로 했어요. 함께 식사를 하는 제안도 거절당했고 보통 선물로 주는 것은 그의 성향에 맞지 않을 것 같아서 고심 끝에 이런 선택을 했어요. 평소에 엄마를 도와서 식사 준비를 잘하던 버릇이 있어서 꽤 잘 싸는 편이었거든요. 자취를 해오면서 실력이 더 늘어나고 이쁘게 싸서 그 남자에게 든든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노력했어요. 요즘 불협화음과 갑작스러운 결별에 대하여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것은 도시락이 아닌 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처음에 거부감을 느꼈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였고 그 다음날 이상하게도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사도 없이 헤어진 것에 좀 아쉬웠으며 그의 이야기를 물어보았더니 그 남자는 아내의 친구의 아들 때문에 알바를 그만두고 취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불협화음을 알게 되었고 상처받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생명의 은인이자 재발견된 그에 대한 감정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이야기를 통해 조금 더 이해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통해 내면을 다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떠나버린 상황이지만 그의 존재가 나에게는 의미 있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야기를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부족함 없이 잘 자란 그 애가 좀 차가우면서 남에게 베풀 줄 모르고 그랬어요. 그래도 난 급할 때 알바로 성실히 일해서 이야기할 만큼 나쁘진 않았어요. 그 산업체 사장님은 제 친구의 아들이셨는데 넌 이런 분야에 맞지 않아 라고 하셨죠. 그래서 제 아빠 운영하는 작은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그 회사는 그 지역에서 꽤 유명한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생각으로 제 자신도 일 준비를 하게 되었고 우연히도 성공적으로 입사한 곳이 예전에 금인맨의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회사였어요.
그 당시 취업시장이 어려워서 5군데를 지원했지만 낙방하고 그 중에 하나에서 취업을 했어요. 그곳에서 금인맨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연애를 하고 있었고 예전과 마찬가지로 귀족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어요. 저는 상대로부터 인정받지 못해도 내 일에 집중했어요. 열정적인 성격 덕분에 다른 직원들보다 더 늦게 퇴근하고 빨리 출근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일했죠. 그렇게 어느 날 회사에서 금인맨과 둘이 남아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크지 않아서 모든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사무실이었어요. 그의 얼굴에 뭔가 난색이 감지되었는데 제게 무슨 이야기를 할 거라고 기대하게 됐습니다. 함께 식사하자고 했어요. 생명의 은인이라서 그에게 제대로 대접하고 싶었어서 저녁 시간에 허락했고 회사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그 남자는 술을 정말 많이 마셨는데 괜찮아요? 왜 그렇게 술을 많이 마셔요? 천천히 마시세요. 그런데 그가 사준 김밥 진짜 맛있었어요. 원래 그런 말을 잘 안 하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우리 친구가 많이 빼서 먹긴 했지만요. 정말 일려 그 김밥으로 긴 하셨어요. 전 또 안 드신 줄 알았고 솔직히 우리 엄마보다 김밥을 잘 사주신 것 같아요. 진짜 잘 먹었어요. 열심히 일도 하시고 다른 여자들과는 많이 다른 것 같네요. 술을 마셔서 그런지 그 남자는 저를 좋게 평가해 주더라고요. 제가 알던 그 사람은 차가웠는데 뭔가 달라 보인다고 해서 기분이 좋아졌고 마시지 않던 술을 벌컥 마셔서 많이 취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날 밤 놀랍게도 그 남자와 함께 보내게 되었어요. 난생 처음으로 남자와 보낸 밤이었는데 술 때문에 그게 매우 당황스럽고 두렵기도 했어요. 그런데 더 의외였던 것은 그 한밤으로부터 나는 그의 아이를 가졌다는 것이었어요.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에 정말 당황했어요. 이런 일이 세상에도 있는 줄 알았어요. 친정엄마도 그렇게 나를 임신한 거라고 했는데 아이를 가진다는 것도 친정엄마를 닮았나 봐요. 당황스러운 상황을 그 남자에게 고백했고 남자는 여자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헤어졌어요. 그러나 일말의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 생각돼 결혼을 했어요. 우리 커플은 불타는 연애 없이 하룻밤의 실수로 결혼했어요. 연애를 좀 해보지 않았나 싶기도 했어요. 그 남자의 부모님과 누나를 만나면서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은 여유롭게 살았고 소중함과 돈에 대한 태도가 매우 다르게 느껴졌어요. 우리 집은 그 당시 할머니가 병으로 심해졌기 때문에 돈이 부족했고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러나 주변에서 이혼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유를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그들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궁금해졌어요. 그 아이는 걸어다니지 못하는 아이였기 때문에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이혼할 정도라면 남한테 가르칠 입장은 아니라는 생각도 했어요. 결혼 후 남편은 시댁에 자주 들렀습니다. 정시에 퇴근해 할 때면 꼭 시댁에 들러 시누이의 자식들을 보고 놀아주다가 왔고 오히려 저보다도 시누이의 자식들을 아끼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서운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이를 좋아하는 사람이니 우리 아이도 많이 예뻐하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죠. 아이들을 좋아하는 아빠는 누구나 바라는 모습이니까요. 처음에는 남편에 대한 애정이 아주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사람의 부대끼며 산이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제 성격상 한번 이렇게 연을 맺은 사람한테는 최선을 다하고 믿음이 컸기 때문에 남편 말은 무엇이든지 다 믿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최대한 싸움도 하지 않으려고 서운한 부분도 참아가면서 말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 꼭 우리 친정 엄마를 닮은 것 같기도 해요. 그런 사이에 뱃속에 있던 아이가 태어났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차가운 남편도 자기 아이가 태어나고 나니 아이를 엄청 예뻐했는데 그 모습에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행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끼리 아이를 키우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잘하던 시아버지의 회사가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옛날보다 규모가 축소되고 직원도 줄어들면서 어려움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상황이 그렇게 악화되고 있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게다가 시모는 친인척의 빚 보증을 잘 못 써서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될 지경에 이르렀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술에 취해서 한숨을 내쉬며 남편이 말했어요. 어쩐 여울이 정말 큰 문제다. 아버지 해서 당장 문제처럼 생겼어. 상황이 매우 나빠. 거기다가 엄마가 친정에 빚 보증을 했는데 그 사람이 잠적해버리는 바람에 너무 어려워. 언니는 아이를 키우면서 집에 들어가 살아. 우리 가족이 다 곤란해지고 있는데 내가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질 줄은 상상도 못했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다른 일을 우선으로 봐야 할 것 같아. 나는 학교를 졸업해서 아빠 회사에서 일하는 것만 알고 있는데 이런 큰 문제는 해결해야 해. 가족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는 나도 일어나야 해. 애기들을 어린이집에 맡겨서 돈을 벌어서 도와줘야 해. 힘내야지. 고마워. 문제 없어. 나는 애기들이 걱정돼. 생활비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우리는 아이들만큼 도움을 받아야 해. 신경 써야 한다. 주식이 얼마나 예쁘더라도 먼저 우리 아이부터 돌봐야 해. 누나도 아이를 맡겨놓고 일을 하는 게 좋겠지. 우리 누나는 일도 못하고 요리도 못해. 그냥 예쁘게만 자란 모습일 뿐이야. 그래서 나만 걱정이 커. 당신 같은 친구가 없으면 내가 걱정을 더 많이 하지. 남편은 가족 상황이 어려워져도 조카 걱정에 훨씬 신경을 썼어. 특히 아직 어린 둘째 조카를 향한 사랑과 걱정은 진짜 다르더라고. 그때는 아이가 아빠 없이 자라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 줄만 알고 있었지. 그러나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 누이는 아이가 아파하거나 다른 문제가 있으면 남편에게 꼭 연락을 하고 찾아달라 했고, 남편은 언제나 조카와 시간을 보냈어. 그리고 집안 상황이 어려워져도 둘째 조카가 원하는 비싼 장난감이나 명품 옷은 잘 챙겨줬어. 나는 그런 것에 별 생각이 없어서 비싼 옷을 한 번도 입혀본 적이 없는데. 어쨌든 친정도 어려웠지만 우선 먹고 사는 게 우선인 시댁을 도와주느라 최선을 다했어. 아이가 어린이집에 있을 때 나가 일을 해서 오후나 저녁 시간, 주말에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부업을 찾아 했어. 예전에 우리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요.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한다는 것이 이렇게나 힘들다는 것도 알게 됐고, 새삼 저희 엄마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알게 됐습니다. 똑같은 상황에 있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다는 핑계로 집안에서 일도 안 하고 놀기만 했는데 제 눈에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단 한 푼이라도 벌어서 생활비를 보태며 빚을 보증해야 할 판국의 말이 있죠. 하다못해 시누이의 둘째 아들 생일에 제가 준비해간 선물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하는 말에 저는 정말 황당했습니다. 어머나, 왜 이런 거를? 이거 지금 사온 거야? 아니, 너무한다. 난 이런 거 한 번도 안 입히는데 내 동생 같으면 이딴 걸 절대 안 살 거야. 어떻게 이런 걸 형님이? 지금은 우리 모두가 다 아끼고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요? 아이들이 깨끗하게 잘 빨아서 입히면 되는데 금방 크는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더군다나 큰 아이가 있던 좋은 옷들도 아주 많은데요. 옳게 실망이다. 어째서 그렇게 하는지 알아? 올케는 나한테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어. 알아. 내 동생이 이러면 올케까만 안 될 걸 뭘 알고서 얘기해? 그게 무슨 말인가요? 형님, 레어 아빠가 왜요? 해일 됐다. 됐어. 모르는 게 약간 뭐야? 아니, 한 대 가실 수 있어요. 누이의 행동이 황당했지만 뭔가 말끝을 흐리는 신호가 있었다. 제게는 만족스럽지 않은 말투와 행동으로 인해 어색한 느낌이 들었다.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을 쓰는 시댁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내 마음이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 후 몇 일이 지나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비가 내리던 토요일 오후, 남편이 전화를 받은 후 우산도 챙기지 않고 밖으로 나갔다. 전화 소리가 이상했기에 묻자마자 정신없이 나가버렸다. 아이가 낮잠 중이었기에 우산을 들고 남편을 쫓았다. 우리 손을 잡는 소리조차 듣지 못하고 혼자 멀리 떨어져 갔다. 골목 끝에서 시누이와 남자가 서 있었다. 남편이 사진을 보여주니 시누이 남편과 비슷했다.
신우이는 조카와 함께 있었고 신우이 남편은 우리 남편에게 무언가를 말하며 손짓했다. 나는 얼굴을 가리고 있는 채로 개조준을 썼다. 위험한 장소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충격적인 말을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계속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무책임하게 만나놓고 누나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지. 이제는 젊은 애를 낳았다고 하는데 네 새끼를 모른다고 하면 어떡해요? 언제까지 모르겠다고 해야 해요?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힘들었을 뿐이에요. 그래도 최대한 도와주거나 할 때가 왔어요. 내가 네가 싸질러 놓은 자식 때문에 이혼한 걸 알아. 어디 가고 싶어? 와이프한테 이거 왜 원했는지 말해. 네 자식 때문이잖아.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재벌이 이걸로 끝내야겠어? 알아들었어. 사람 한 명 거두는 일이 얼마나 힘든 줄 몰라. 내 와이프한테 말해야겠어?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해. 제가 도와줄게. 제발. 지난달도 도와줬잖아. 어떻게 믿어야 하나? 정말 믿을 거니? 암이 애초에 나랑 더 비슷할 때 내가 도움 주니까 내 생활비부터 먹이고 입히는 건 다 내가 했다고 했잖아. 아버지 회사가 안 좋아서 제가 그저 돈 문제 때문에 그랬던 거야? 제발 비밀을 지키라고 해. 이번에는 진짜 원하는 대로 다 주겠어. 여기저기 돈을 쓰는 게 최고는 아니란 거 알지? 아이를 낳으면 책임져야 해. 험하게 생긴 여자가 이런 말을 남편에게 했다. 나는 그 대화를 모두 듣고 놀랐다. 남편을 믿고 의지했던 나에게 충격적이었다. 사랑으로 결혼한 게 아니었지만 최선을 다해 사랑했던 것도 사실이야. 그런데 남편은 다른 여자와 아이를 가졌다. 누나는 매혼 후 남편을 속여 아이를 키웠다. 남편은 돈 문제 때문에 이혼을 막기 위해 돈을 내라고 했다. 남편은 처음에는 아무 감정도 없었다고 했다. 그저 아이를 책임지려고 했던 것뿐이라고 말했다. 가족도 잘 대해주고 집에 빚을 갚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나 자신이 너무한 사람인 것 같아 당신을 놓치기 싫어 비밀을 지켜왔어. 정말 너는 나빴어라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걸. 그동안 애지중지로 인간으로 존중했는데도 자식 때문이라고, 그것 때문이라고. 뭐래. 당신과 린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미안해. 진짜 이제야 자식에 대한 사랑을 알아. 깨어다 버릴까봐. 그럼 당신이 아니잖아. 허전할 게 없어. 나는 이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믿을 거야. 이런 삶은 더 이상 안 살 거야. 당신이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결정한 거야. 이혼해. 나는 그 자리를 떠나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친정엄마와 함께 분식집을 오픈했어요. 처음에는 대출과 빚으로 시작한 사업이었지만 노력 끝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오늘은 이 과정에서 남편의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으러 갔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든 것을 알고 싶어요. 사랑으로 결혼한 게 아니었지만 최선을 다해 사랑했던 것도 사실이야. 그런데 남편은 다른 여자와 아이를 가졌다. 누나는 매혼 후 남편을 속여 아이를 키웠다. 남편은 돈 문제 때문에 이혼을 막기 위해 돈을 내라고 했다. 남편은 처음에는 아무 감정도 없었다고 했다. 그저 아이를 책임지려고 했던 것뿐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아이를 낳고 버린 뒤 도망간 여자였습니다. 저는 오토바이 가게에서 그녀를 만났고 그녀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돈을 주고 정보를 얻은 후에 그녀를 찾아가서 망신을 시켰지만 그녀는 전혀 후회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애를 키우는 자격이 없다고 말하며 자신의 행동을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 대한 내 감정은 복잡했습니다. 혼자 생각하며 그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아이를 버린 엄마의 행동은 너무 뻔뻔하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고 느꼈기 때문에 더 이상 얽히고 설키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나는 남편이 몰래 키우던 자식의 엄마에게 강한 말로 말했고 이제 미련 없이 분식집에 모든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한 번 가서 시원하게 정리해 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미련은 없는 것 같아요. 만약 그때 직접 가서 확인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궁금해했을 것 같아요. 그 인간은 자신의 아이를 신우이에게 맡겼다고 하더군요. 몇 년 후 혼인을 했어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렇든지 모르든지 더 이상 관심이 없습니다. 제 아이에게 아빠가 없다는 사실만 안타깝습니다. 이혼 후 몇 년 후 갑자기 교통사고로 하늘나라로 가신 친정 엄마 덕분에 나는 분식집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엄마는 나에게 혼자서 살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신 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엄마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 친정 엄마가 너무나 그리워집니다. 여러분은 부디 부모님과 함께 계실 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음악 소리가 점점 더 커져갑니다. 춤을 춰보세요. 얼른 춤을 추세요.